안녕하세요.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. 자, HLB 2023, 자, 에스모 학회가 한 16일 정도 남았습니다. 열리기까지. 자, HLB 글로벌은 실적 개선 기대감의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추석 연휴 관계로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은, 저희와 마찬가지로 휴장이고요. 자, 오늘 아시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일본도 한 1.64 정도 빠졌고요. 자, 홍콩 시장이 미국의 이제 금리 단 상방 관련되는 부분 우려감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좀 했죠.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선물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.84% 하락하고 있고요. 다우와 S&P 선물 같은 경우 0.50, 0.67% 하락을 해주고 있죠. 자,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0.72% 하락하고 있고, 자,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고, 금값도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. 자, 라이징 본드 일드. 채권 수익률 관련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7월 달부터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고 미국의 셧다운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채권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장기채물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물 수익률 보시게 되면 4.7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. 뭐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어떤 이제 채권인데요. 자, 이 부분이 이제 5%도 넘어갈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어떤 분위기 흐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물 흐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라이징 본드 일드 관련되는 부분 속에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HLB 관련해서 뭐 일단 10월 달에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에스모죠. 본래 이제 학회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있고 이제 하반기에 있는데 상반기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아스코라든지 AACR이라든지 바이오 USA 관련되는 부분이 상반기에 있고요. 하반기에는 이제 에스모가 있지요. 또 이번 에스모에서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리보세란인가 이 대장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론서프와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1B와 2 관련되는 이상 관련되는 이제 데이터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인디케이션 확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간암 이후로도 계속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발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에스무를 통해서 이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만 관련되어서 특히나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유럽의 어떤 판권 관련되는 부분 미국에서는 직판을 합니다만 기타 국가에서는 이 판권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 관련되는 확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. 상반기에 여러 이제 파트너사 간의 협의는 계속 이제 오고 갔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 보면 좀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1112가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 버즈포인트 바이오파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수 소식이 있죠. 예. 그래서 지금 포인트 바이오파마를 14억 달러에 인수한다. 예. 요 기사들이 이제 나오면서 앞서 이제 보였듯이 미국에는 이제
가격 제한 폭이 없죠. 그래서 바로 이 포인트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100% 상승.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는 가격 수준으로 바로 지금 이제 개장 전에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1000달러, 만달러, 10만, 100만, 1000만, 억 뭐 하니까 이제 1조는 넘어가는 어떤 부분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간에 지금 일라이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이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제 빠지게 되면 비만 당뇨 관련되는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 빠지고 여기 올라갔을 때 이 제약바이오 어떤 투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M&A가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제 섹터에서는 나름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제 입장이죠.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뭐 방사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종목이 이제 퓨처캠이라고 있죠. 방사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기도 내일 시장에서 영향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이 M&A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호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이 국내에서 나왔던 핀포인트 기사는 사실 뭐 특별한 이 매체라기보다는 뭐 짜집기 뭐 그리고 나왔던 부분들 재반복하는 건데요.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 HLB 글로벌 주가가 다시 힘낸다. 실적 개선 기대에 솔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. 오늘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게 많죠. 그래서 HLB 글로벌은 과거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고 그 이전에 보면 이제 동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본래는 이제 강원도 쪽에서 뭐 이렇게 석탄 관련되는 부분, 탄광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해사라고 하죠. 이 바다 모래를 이렇게 그 채굴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다가 보내고 이런 어떤 자원 환경 관련되는 부분 사업이 있고요.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리테일 관련되는 이제 유통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영업이익 등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구글에다가 조금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검색해 보면 뭐 이렇게 링크드인 관련되는 부분, 이건 뭐 최신 기사는 아닌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이 4개월 전이니까 이제 NDA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좀 기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익사이티드하다 뭐 이런 어떤 최근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 넣었다는 부분에 발표하면서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겠죠. 매년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83만 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망률로는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HCC는 간암 쪽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하는 70~80% 이상이 이제 뭐 간세포암이죠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 관련되는 옵션이 부족한 부분이겠죠. 특히 암종에서 이제 간암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카레스 310 관련되는 임상 3상 관련되는 어떤 이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이 클리니컬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원되는 이번에 신청이다 이 말이겠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버올 서바이벌을 프로롱 그러니까 OS 값을 더 이제 기존의 비교 대상 대조군이었던 소라페닌 대비해서 느렸다는 거거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FS 값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압축해서
좀 이야기를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폴 프리엘 치프 커머셜 오피스, 이건 이제 엘리바 테라피틱스의 사업화 관련되는 부분에 담당하는 부분. 여기도 보면 뭐 익사이트 타임즈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기타 proud to be a part of this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뭐 기쁘다. 굉장한 대단한 마일스톤이다. 상당히 이제 그 엘리바 테라피틱 소속되는 어떤 이제 임직원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.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1차 치료제 중에서 네 번째로 허가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추가 임상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결과로 이 OS 값이라든지 이런 이 데이터 값을 좀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신에 이제 뭐 보도되는데, 그만큼 이 데이터 값이 중요한 것은 근거 중심으로 사실 이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슈의 어떤 제품의 그 점유율 대비해서 작년에 허가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병용 관련되는 어떤 침투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제 리보세라님과 캄릴리주맘의 어떤 내년도 승인 이후에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, 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휴 이후에 그동안 쉬었던 흐름에서 이제 10월 달의 흐름들을 또 어떻게 다져가느냐.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사실은 8개월, 이제 뭐 7개월, 이제 10월 달이니까 10월, 11월, 12월, 이제 한 8개월 남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주가 측면에서 이 월봉을 이제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여기 이제 수정 주가를 좀 반영해서 제가 보여드리면, 수정 주가를 사용해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,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제대로 이제 아직 주가가 추세적으로 지금 한 3년 가까이 보시게 되면 추세적으로 올라간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 이렇게 제가 뭐 주봉을 보여드리면, 주봉상에서는 1년에 이제 그 박스권 흐름 하단에서 뭐 상방, 올해도 상반기에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좀 작아진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올라갔던 흐름들 한 50%, 이전에는 작년에는 100%, 2021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 어떤 상승 흐름에서 한 100%, 요런 정도의 흐름은 나왔습니다만, 이 정말 이제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죠. 2019년도에 이제 대단한 드라마틱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라든지 2017년, 18년도에 이 급등의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의 추세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간통을 아직 안 됐죠.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흐름이 최소한 4만원대는 올라가 버려야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어떤 흐름인데, 이 부분들이 10월 달에 극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흐름들을 차트상으로는 이제 요 지점이 최소한 넘어가야 되겠죠. 35,000원대.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31,000원대, 32,000원대 이 구간이 올라서고 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,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급등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 거쳐야 될 단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. 이게 31,000원, 32,000원, 그 다음에 요 가격, 그 다음에 여기, 그 다음에 여기죠. 그러니까 요 어떤 구간들을 얼마만큼 이제 거래량을 실어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느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장기적인 차트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이제 10월 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뭐 지켜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